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토익 선생님 정재현입니다. 오늘 또 토익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토익 시험에 관한 총평을 항상 제가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. 비록 감기가 지금 제 목소리의 한 3분의 1을 가져간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논란 문제. 이번 달 시험도 다른 건 거의 없는데 파트 7의 논란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. 그죠? 그 논란 문제 확실히 잡아줄 거예요. 그리고 공부 방향. 중요한 건 트렌드죠. 요즘에 이런 문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. 되게 중요하겠지. 잘 잡아야 되겠지. 그래서 시험 보신 분들도 정리할 겸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 시험을 연이어서 한 두세 번 정도 계속 보실 분들은 꼭 총평을 정리해 주면서 가야 할 것 같아요. 그래요. 좋아요. 자, 그러면 파트 5, 6부터 들어가겠습니다. 똑같아요. 최근 몇 달의 트렌드에 변화가 없어요. 문법은 아주 평이하게, 어휘는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 몇 문제, 그죠?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. 그래서 파트 5 같은 경우에 난이도 중하였다. 중을 차지하는 거는 어휘 문제였다. 문법 문제 진짜 뻔한 문제들이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파트 6는 그런데 매 회마다 좀 달라지긴 하는데 다른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신유형 문제에서 오답이 좀 매력적이어가지고 까다로운 문제가 한두 개 정도 있었어요. 그것도 왜 까다로웠는지 어떤 식으로 토익이 오답을 출제하는지를 말씀드릴 거니까 시험 본 사람들은 기억을 되살려보고 시험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맞아 이런 식으로 오답을 내니까 나는 여기 빠지지 않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 목소리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? 지금 사실 시간이요 1시가 넘었어요. 총평을 제대로 하려면 그냥 대강 뭐 이런 문제 좀 나오고 저런 문제 나오고 하는 거 의미 없거든요.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을 분석할 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예전 그 쭉 시험 기출 분석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돼가고 있고 하고 그리고 게시판을 훑으면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합니다. 정권대 탑에서 다 정리한 상태에서 다시 변형해서 보여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. 그러니까 좋은 퀄리티니까 강의를 꼭 봐줘야겠다는 얘기를 그리고 비록 목소리가 이렇게 밤에 어울리는 목소리가 되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들어줘야 되겠다.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래요. 자 보여드리는 항상 이제 제가 표를 보여드리잖아요. 어떤 문제가 몇 개가 나왔다를 보여드리는데 문법 문항수가 이번 달엔 조금 많긴 했어요. 어휘가 좀 적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있죠. 어휘가 반복해서 출제되더라. 반복해서 지지난달 나왔던 거 반복 출제되니까 꼭 혹시 모르는 나라가 있는지 외워주면 좋겠다.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. 그래요. 정리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자리를 좀 비켜줘야 되겠죠? 혹시 모르는 단어 있는지 확인해 주고요. 그래요. 자, 그 다음에 오답률 높은 문제, 좀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. 시험 본 사람들은 아마 확실하게 이게 뭔가 가슴을 찌르면서 이 포인트들이 다가올 거고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은 내가 저 단어 알고 있는지 어떤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. 파트 5에서는 4개를 잡아볼 건데 사실은 너무 어려웠다라고 말할 만한 문제 없어요. 없어요. 근데 조금 낯설 수 있는 게 잘 봐요. uncondensed 정답을 했어요? 기억해요? 자, 그 다음에 application은 되게 쉬운 단어잖아요. 어려운 단어 아닌데 의미를 하나만 알아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. 잡아볼 거고 entirely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.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이 2개 정도가 좀 낯선 표현이었던데 시험에 또 반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요. on service call은 그대로 시험에 나왔던 표현을 그대로 살렸거든. 근데 중요한 건 service는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on call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. 수거예요. 무슨 말일까? 대기 상태다라는 뜻이야. on call. 꼭 전화 이게 아니고요. 대기 상태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의사가 24시간 대기 중입니다. 그런 얘기하죠. 아니면 기술자가 문제가 생길까봐 24시간 대기 중입니다. 그런 얘기하죠. 그 대기 중이란 말은 어떻게 한다고요? on call이에요. 그러면 on service call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대기 중인 것을 on service call 이라고 얘기해요. 알겠지? 그래서 on이 어떤 상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뭐뭐 중이라고 할 때 on이란 말을 써서 on call 정리해주면 된다. 혹시 몰랐다면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것. 이 표현 자체를 몰랐다면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. 두 번째 포인트.
사실 condensed가 토익 시험에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. 오답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, condensed가? 여러분, 실생활에서 많이 보는 게 condensed milk 들어봤지? 그 뭔데요? 압축된 우유가 뭐야? 연유예요. 제가 정말 사랑하는 달달한 그 커피 너무 진짜 맛있는 condensed milk가 연유. 뜻이 뭐라고? 압축된이라는 거잖아요. 그죠? 자, 그래서 결국 핵심이 버전이었어요. 어떤 버전? 압축된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다. 물론 앞은 좀 변형을 했습니다만 핵심은 condensed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내용적인 면에서 압축된, 요약된 이란 뜻으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비교할 수,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. 포인트 잘 봐주세요, 여러분. 이때는 condensed가 오답이었어요. absence는 뭐죠? 결석이에요. 오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시간적인 의미에서 뭔가 짧은 건 brief예요. brief는 내용면에서 간단한 것도 brief 가능하고 아니면 시간적인 부분에서 짧은 도 brief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condensed가 줄여졌다, 압축됐다는 느낌 때문에 시간상으로도 짧은이라는 느낌을 쓸 수 있냐면 안 된다는 거죠. 내용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걸 구별해서 정리해주고, 그지? 그래서 요거 같이 묶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주차장의 공간을 쓰기 위해서 직원들이 갱신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서를 제출해야 된다가 되는 거거든요. 그죠? 자,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구직할 때 직장에 지원할 때 지원서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서가 아니라 다른 일반 서비스를 신청하는 신청서. 그죠? 그런 의미에서 신청서, 지원서란 의미로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다라는 거, 꼭 구직할 때의 지원서만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. 어떤 서비스에 대한 신청서 뭐라고 한다고요?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대. 몰랐으면 틀렸단 말이야. 자, 그 다음에 entirely는 not하고 연결되면서 not entirely 뭐가 되는 거예요? 전적, 완전히 그런 건 아니다. 그래서 완전히 클리어하지는 않았습니다. 가 되는 걸로 not entirely 엮어가지고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많은 학생분들이 justly를 정답으로 선택하는데 왜 선택하냐면 이게 토익에 반복되는 수법이에요. 보여드리고 싶은데, 자, justly 우선 의미는 공정하게요. 그래서 공정하게 클리어하지 않다 말이 안 되고 의미상 말이 안 되는 거고요. 근데 많은 학생들이 just랑 헷갈려요. 이 자리에 just가 들어가면 왠지 말이 될 것 같거든. are not just clear. 될 거가 같거든. 그래서 토익이 어떻게 한다고? 함정 파는 방법이 just가 들어갈 자리에 오답 보기로 justly를 내지만 just랑 justly는 엄연히 완전히 다른 전혀 상관없는 단어라는 거죠. 그죠? 자, 그래서 지금 시험에 나왔던 걸 보여주고 있는데 nearly가 정답이어서 just 20% 가능하잖아요. 그지? 단지 20% 가능하잖아. 근데 justly는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just하고 justly 두 개를 구별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. 기억해 주시고 같지 않다라는 거요. 넘어가요. 자, 그래서 죄송해요 여러분. 그렇습니다. 간절기가 이게 왜 항상 감기를 몰고 오는지 모르겠어요. 감기에 걸리면 딴 데는 금방 나는데 제가 목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러는데 항상 목에게 감기름이 붙어있는데 감기 조심해요. 건강해야 뭐든지 할 수 있잖아. 토익 공부도 한두 달 정도는 빡세게 가야 되는데 감기 걸리면 진짜 컨트롤 안 되잖아요. 그죠? 형제 선생님 보면서 와, 감기 걸리니까 저렇게 사람 목소리가 푹 변해버리는구나 보시면서 감기 조심하세요. 그래요. 자, 그럼 이제 파트 5는 그 네 문제 말고 얘기할 게 없어요. 할 게 없고요. 좀 이따가 트렌드는 잡아줄 거예요. 요런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혹시 약하다면 잡아줘요 정도로 추가적으로 얘기하고요. 파트 6에서는 두 문제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게 정답이었는데 시제를 구별하는 문제였어요. used to라는 표현이 토익이 자주 내는 표현이 아니야. 잡아주고 싶은데 무슨 뜻이에요? used는 과거에는 했지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잡는 거다.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. 더 이상 아니다를 말할 때 used예요.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. 뭐예요? 과거에 하곤 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아니에요. 자, 그래서 시험 보신 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만들어준 시스템이 결국은 뭐였냐면
invaluable. 중요한 단어다. 이 단어 몰랐으면 엄청 헷갈렸어요. valuable이 가치 있는 이고 앞에 in 붙었으니까 반대말로 가치 없는이 아니고 어떤 단어는 이렇게 ing이 붙어서 더 강조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invaluable은 아주 가치 있는 이에요. 네 시스템 정말 좋아. 그러니까 invaluable이야. 알고 있었어요? 알아야 돼. 네 시스템 너무너무 좋아가 되는 거고.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효과적인 방법이 과거에는 없었어. 네 시스템이 들어와서 좋아졌지 예전에는 좋지 않았어.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맞는 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부족했었다. 지금은 아니다. 왜? 네 시스템이 너무 좋으니까. 그렇게 연결되죠. 그죠? 그래서 used를 정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포인트 꼭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신유형 문제를 이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. 게시판이 되게 글들이 엄청 많았는데 오답 보기가 우리가 평소에 적중특강 문제에서 천재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제가 이게 요런 유형입니다. 또 이게 이렇게 함정을 팝니다라고 강조했던 부분이에요. 자, 보세요. 시험을 안 보신 분들도 잘 봐요.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전체적인 지문 자체가 앞으로 토익에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에너지를 절약하겠다.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겠다. 예요.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. 그지? 자,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, 둘, 세 문장으로 얘기해주고 쭉 나열해주고 그 다음에 빈칸 문장 나왔어요. 그죠? 자, 그래서 처음엔 뭐라고 돼 있냐면 전자기기를 업데이트할 거다. 두 번째는 포장하는 것을 renewable 이런 단어 많이 나오죠. renewable resources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요? 재생이 가능한 그런 에너지 이런 걸 쓸 거다. 그 다음에 recycled 알잖아요. 그럼 뭔가 친환경적인 걸로 사용할 거다. 라고 세 개를 연결한 상태에서 빈칸 나왔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것만 본 거야. less energy. 에너지를 덜 쓴다니까 셋 다 에너지를 덜 쓰는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여러 개가 나왔으니까 대의라고 생각해서 딱 답으로 선택했는데 중요한 건 뒤에 나와 있던 게 비교 대상이 예전 기계들이라고 나와 있었어요. 보기가 그거 뭐야? 뭘 비교하는 거야? 예전 기계들보다 덜 쓴다라고 한다면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다 기계들 얘기가 돼야 돼. 근데 기계들 얘기는 electronics 첫 번째 나왔던 문장이거든요. 그럼 첫 번째 나왔던 문장 바로 뒤에 들어가면 정답이 되지. 이게 지금 기계 얘기니까. 그치? 그래서 이 업데이트된 디바이스 그들이 예전 거보다 더 에너지를 덜 써요. 가능하다는 거죠. 근데 이 자리가 아니라 전혀 기계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하다가 빈칸 비웠는데 어떻게 기계가 정답될 수 있냐라는 거지. 그러니까 제발 신유형의 문장 전체를 읽어줘야 돼요, 여러분. 앞에 대강복 맞는 것 같네 샥 답을 하면 그 느낌적으로 느낌 부분 해석해서 맞는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파트 7도 오답 만들고 6도 오답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. 다른 데 집어넣어서 정답될 때 빈칸의 위치가 달라서 오답되는 거 전형적인 함정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이런 거 모르면 뭐? 제가 학생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? 예의 바르게 두 손 stupid 진짜. 사실 여러분 stupid이란 말이 되게 센 말이에요. 그냥 어리석은 아니에요. 되게 강한 말이에요. stupid 그럼 되게 좀 심한 말이에요. 그래서 친구한테 막 그렇게 물론 친한 사이에는 하긴 하지만 저 웬만하면 사실은 실제 영어에서는 막 정말 친한 사이 아니면 you're stupid 그건 되게 모욕적인 말입니다. 아십니까? 그래요. 좋아요. 자,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답 뭐였냐면 이거였어요. 갑자기 광고가 나와서 헷갈렸을 텐데 광고를 하게 되면 이러한 변화들 우리가 하려는 이런 좋은 여러 가지 변화들을 사람들이 고객들이 알게 될 겁니다.가 되는 포인트였어요. 그쵸? 제발 위치 잘 봐라. 전체 문장을 읽어야 된다고 핵심이에요. 넘어가요. 트렌드 정리합니다. 트렌드 뭘 내가 잡아주는 거지. 앞으로 지금 쭉 문제 나오는 거 보니까 요런 문제를 반복해서 내네. 그러니까 앞으로 요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잡아주는 거니까 잘 들어야 되겠지. 이제 자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. 수거 같은 거. of 사이에 빈칸 나와서 전체가 묶어서
다양한이라고 되는 표현들 쫙 알고 있지, 그죠? 지금 나왔던 연원들 적혀져 있는데요. 지금 보시면 작년 11월에 올해 8월에 시리즈가 연속해서 나왔었고, 또 지금 뭐가 나왔지? 이번 달에 An Array of가 나왔고, An Array of가 예전에도 쭉 나왔고, Variety, Selection, Arrangement 이런 품사 문제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휘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싹 훑으면서 다 다양한이라고 들어오죠. 아주 가볍게 들어와야 돼. 당연하게 들어오는지 확인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요. 물론 어하고 오브 사이 빈칸 비었을 때 이 뻔한 애들을 넣어가지고 부분적으로 해석해서 다양한이라고 말이 맞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오키도키 오랜만에 오키도키님 나와주셨어요. 자, 그 다음 보겠어요. 역시 여러분 문제를 쭉 보니까 토익 지난달에도 비사이즈를 냈단 말이에요. 플러스 이거 오답으로 냈고 그 다음에 이번에 together with를 냈단 말이에요. 그죠? 자, 그래서 느낌이 있다 온다라는 거죠. 뭔가가 두 개를 연결할 때 A하고 B 잘 들어 잘 들어. 지금 뭐 하는 거야? 트렌드 하는 거야. 트렌드를 앞으로 나올 앞이 뭐예요? 저 멀리 먼 미래의 10년 후를 예측하는 아무 필요 없잖아. 10년 후에 퇴ik 시험 볼 거예요?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10년 후를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. 바로 코앞에 있을 시험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. 이거 제가 적중특강 문제 또 내줄 거예요. 그죠? 분석해서 반영해서 문제 내고 이렇게 할 거예요. 봐봐요. A하고 B를 연결하는 문제였어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까지만 보면 물론 변형하긴 했습니다만 최신 예측상을 제공합니다. 상세하게 완벽해서. 그래서 많이 정답을 선택했어요. 근데 아니고 왜? 빈칸 뒤에 이게 있었잖아. 비즈니스 뉴스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상세하게까지 가버리면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둘 다 연결할 수 있는 건 together with가 되는 거죠. 이 표현을 알고 있었어요? 예전에 시험에 답으로 나온 적이 당연히 있지. 자, 그래서 이거 정리해줘. A하고 B 둘 다 함께라고 할 때 A with B, A together with B, A along with B, A alongside B 이렇게 나오고 의미 비슷해요. 나란히 함께요. 자, 근데 이렇게 이런 애가 정답일 때 토익이 어떻게 오답복이 되는지 봐줘. together는 연결 못한다. together with까지 있어줘야 돼. 4개 머릿속에 넣어주기의 목표 1이야. 자, 그 다음 의미가 약간은 다르죠. 뭐뿐만 아니라 얘도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둘 다라는 의미에서 비슷해요.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4개 다 가능하죠. In addition to, besides, plus, as well as 다 가능해요. 그죠? 자, 그러나 차이점이 뭐냐면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플러스 같은 경우는 as well as 같은 경우는 꼭 기억해요. 반드시 앞에 A가 있어야 A as well as plus B 할 수 있고 그러나 besides 같은 경우는 A, B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in addition to도 A, B 사이에 들어갈 수 있지만 A 없이 그냥 in addition to B, besides B 이런 식으로 앞에 없어도 뒤에 명사만 나올 수도 있는 것이 두 가지요. 둘을 구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. 구별하는 문제 나오잖아요. 그죠? 앞에 뭐가 없으면 beside가 정답이고 플러스는 답이 안 된다라는 거죠. 그죠? 오답복이 나오는 거 보여요? to가 없으면 명사 연결 못해요. 근데 플러스 이렇게 정답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죠? 다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어디에서 총평해서 정리해 주니까 정리 잘 해줘야겠다. 그죠? 그래요. 넘어갑니다. 이번 달 9월 24일입니다. 네, 오늘 막 지났어요. 이제 막 지났는데 이 파트 7이 꽂혔어요. 역시 난도가 가장 어려워서 고득점을 결정하는 건 이 파트였을 거예요. 어휘라 해석이 어렵다는 얘기는 지난달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. 지난 총평 찾아봐요, 여러분. 봐봐요.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. 그죠? 자, 그러면 역시 구체적인 부분을 보면서 제가 5문제를 잡아줄 건데 이 5문제에 중요한 어휘 표현들 이런 것들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잘 들어봐요. 자, 봐요. 유추예요. 유추 방식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하는 거다. 되게 지금 게시판 되게 뜨거워요. 답이 이거다 저거다 뭐 말이 많은데 답은 확실. 고객 서비스 부서 대문자로 돼 있었어. 이 직원들에 대해서 suggested 암시된 게 뭐냐고. 확실하게 정답은 이미 벌써 already some Spanish 약간의 스페니쉬를 말할 수 있다. 이게 정답이었어요. 단서가 뭐냐면
3개나 나왔어요. 지문에서. 1번. 자, 스페니쉬로 말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였어요. 더 많은 기회라는 건 뭘 말하는 거지? 벌써 기회가 기존에 있다는 거예요. 뭘이라고 말한다는 건 있는데 더라는 걸 말하는 거죠. 또 보세요. more 또 나왔죠. 스페니쉬로 좀 더 자주 인터랙션 한다라는 것은 지금도 인터랙션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스페니쉬를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. 또 3번째 단서가 뭐냐면 수업을 제공하는데 레벨이 베이직 레벨이 없었어. 입문이 없고 인터미디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럼 뭐야? 그치? 기초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약간의 스페니쉬를 말할 줄 안다가 되는 거죠. 요거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어떻게 나온다고요? 좀 더 많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어느 정도의 기회가 있다. 이미 뭐뭐 하고 있다. 라고 연결해서 답을 맞힐 수 있어야 되겠다. 그래서 이걸 정답을 하신 분이 많은데 트래블을 할 필요가 있다. 문맥을 보면 클래스를 제공하는 곳이 온사이트. 이건 제가 적중특강하면서도 얘기했어요, 안 했어요? 했어요. 뭐야? 현지 그 장소에 있기 때문에 따로 트래블을 할 필요가 없다라 그랬어요. 근데 왜 트래블 할 필요가 있다를 정답을 했을까? 온사이트를 연결하게 되면 트래블 할 필요가 있다를 정답을 할 수가 없어요. 그쵸? 현지에 있어서 그 장소에 있어서 딴 데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었어요. 좋아요. 자, 그 다음 보겠습니다. 어떤 사람이 어디서 일하냐, 일하는 산업 분야, 직종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함께 문제풀이에서 다루었던 부분인데 잘 봐요. 오답부터 가보겠습니다. 퍼블리싱을 정답으로 한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. 출판. 왜냐하면 이게 받는 사람이었고 받는 사람이 네가 이슈 어떤 잡지의 한 부를 받았다죠. 근데 여러분 잡지 나오니까 출판 딱 연결하는데 중요한 건 한 부를 받았다라고 돼 있잖아. 잡지를 받는 사람이 출판업계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제발 단어 하나만 보고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.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혹시 그 단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. 바로 지금 여기에 연결되는 건데 renewal instructions죠. 네가 마지막 이슈를 받았고 갱신한다라는 거 그런 설명을 안 보냈어 라는 거니까 이 사람은 누구야? 너라는 사람은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인 거죠. 구독하는 사람이 갱신하는 거죠. 갱신하는 요청을 보내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퍼블리싱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. 그럼 무엇에 관한 잡지의 내용이 뭐냐면 뭐에 관한 잡지였냐면 farming equipment가 나왔죠. 이 farming이 답으로 나온 적 있지? 기억해주고 뭔데 이거? 농업이잖아. 그래서 농기구예요. 농기구에 관련된 것은 agriculture이 되는 거잖아요. 농업이 되는 거죠. 그죠? 이 단어 역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연결을 꼭 해주면 좋겠습니다. 됐어요. 그 다음에 위치 찾기 문제가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건 여러분이 순전히 단어를 몰라서 그래요.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. 우리는 이게 의도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버사이트이기를 바랍니다. 라고 돼 있었어요. 그 오버사이트가 반대되는 말이거든. 이 시험에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대. 무슨 뜻일까요? 간과 실수로 놓친 거. 뭐라고? 실수로 놓친 것이 오버사이트예요. 그래요. 그럼 뭐야?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렇게 한 게 실수로 놓친 거고 의도적으로 하신 게 아니면 좋겠다. 그게 뭘까? 바로 이거예요. 당신이 갱신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신청을 보내지 않았다. 이게 신청 시기를 잊어버리고 있어서 오버사이트기를 바란다. 의도적인 결정이 아니라 딱 연결되죠. 그래서 바로 요 문장 뒤에 나와 있는 부분 이게 이제 1번이었거든요. 그죠? 이게 정답이었어요. 그래? 그래서 요 단어 핵심 단어 알아주고 뭐가 포인트인지 지금 잡고 있는 거죠. 그죠? 넘어가요. 자, 그다음 여러분 리스케줄 될 수 있는 날짜 문제가 별로 어렵진 않았어. 그래서 날짜를 찾아가 봤다. 단서가 this afternoon이라고 돼 있었어요. 뭐야 이거? 오늘 오후야. 그치? 근데 오늘 오후가 언제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거
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. 이메일을 보낸 날짜가 이 날짜라고 딱 명시돼 있었어. 그러면 오늘 오후면 언제야? 이 날짜잖아. 이 정답이었어요. 이거 했어 안 했어요? 우리가 본문만 읽지 말고 이메일 쓴 날짜, 기사를 쓴 날짜를 연계시켜서 문제 많이 낸다고 하면서 내가 보여줘야 돼. 복습 노트, 우리 기본서 주황색 파트 7 내 전략을 배우는 부분에 복습 노트에 그대로 있어요. 뭐라고 돼 있어요? 이거 내가 오늘 시험 보고 다시 적은 거 아니고 복습 노트에 있는 그대로 본문만 읽지 말고 이메일 쓴 날짜를 확인하자. 느낌표. 그치?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노벰버까지 어떻게 하면 똑같니? 게다가 this 보여요? 시험에 나왔던 똑같이 this afternoon. 그죠? 그래서 이 날짜가 된다. 토익이 반복해서 쓰는 방법입니다. 알아두는 그 전략을 아는 게 나의 실력이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좋아요. 자, 그 다음 보겠어요. 이것도 우리가 함께 여러 번 풀었던 문제에서 핵심 뭐였어? do next라는 것? 뭐라 그랬지? 미래에 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do next다. 이 몇 번 얘기했니 여러분? 기본서 문제에도 있고. 그죠? 그래서 핵심이 뭐였어? 많은 학생들이 다음에 한다 그러면 뭔가 지문의 하단을 가서 맨 마지막에 할 걸 답으로 찾는데 아니야. 여러 가지 앞으로 할 일이 주어지고 거기서 가장 먼저 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였다. 그래서 순서대로 나와 있었어요. 뭐라고 했냐면 인쇄소 추천을 해줄래? 뭐 하기 위해서? 초대장을 주문하기 위해서. 그러면 초대장을 주문하겠다라는 거잖아요.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B도 하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2월에 만났을 때 하겠다. 그 다음에 그때에 C도 하겠다. 즉 이게 다 B도 C도 보기에 나와 있었지만 순서상으로 A 해주겠니? 라고 말했고 B 하고 싶지만 나중에 2월에 C도 그때 만나서 그럼 얘를 가장 먼저 하는 거잖아요. 정답 뭐가 되는 거예요? 얘가 정답이었어요. 잊지 마. do next라는 이걸 토익이 의도해서 물어보는 거야. 뭐야? 바로 다음에 할 게 뭐니? 여러 개 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할 게 뭐니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. 나만 알고 그댄 모르면 안 되잖아요. 그죠? 좋아. 됐어요. 그다음에 여러분 표현입니다. 표현을 제가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거 있잖아요. 많은 학생들이 이 연결을 못했어. 왜? 시티 센터를 이거를 시티홀 시청이라고 생각해. 아니야. 시청은 시티홀이에요. 그죠? 시티 센터는 말 그대로 도시의 중심부니까 다운타운 연결되는 거야. 고객이 처음이 아니고 자주 온다라는 건 예전에 뭔가를 구매한 적이 있다라는 거야. 그죠? 그 다음에 이 미스가 돼야 되는 거고 딸이 어떤 회사 자기 엄마가 했던 회사를 컨트롤하게 됐다라는 것은 가족 회사라는 거. 이거 했어 안 했어? 이번 달 시험에 했어 안 했어요? 적중특강 파트 7 다루면서 했어 안 했어? 했잖아요. 런던에 베이스하고 있다라는 것, 런던에 본사가 있다라는 거다. 그래서 본사라는 단어들 지금 보이죠? 하늘에 싹 들어와요. 표현들 기억해 줘야 되겠죠. 마지막 동의어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어까지 정리하고 마칠 겁니다. 여러분 총평 시험을 연달아서 앞으로 한두 번 더 볼 생각이라면 총평은 꼭 정리해 두고 가자. 그죠?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요. 왜냐면 나올 수 있어서 그래요. make a call 이라는 표현이요. make a call이 뭐예요? 전화하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결정하다라는 뜻도 있어요. 그래서 문맥적으로 유추가 가능했을 텐데 이 표현을 수거처럼 기억해 주시고 정답은 그래서 decision이었어요. 결정을 하다였어요. 이 표현 자체가 결정하다라는 뜻을 쓸 수 있고요. employ는 고용하다잖아요. 그럼 정보를 고용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? 정보를 쓰다, 이용하다가 되는 거죠. 정답 use가 되는 거죠. 그래 동의어는 반복 출제됩니다. 그러니까 표현을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. 네, 여러분 목소리가 별로 아름답지 않아서 평소랑 다 평소 또 목소리가 아름답지 않나요? stupid 해야 되는 거예요. 자, 어쨌든 이 목소리로 종평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. 근데 진짜 내 발음은 하나밖에 없어요. 전달하는 포인트를 기억해서 시험장에서 그걸 받치면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항상 그대의 토익 끝냈다, 성적 올랐다 라는 소식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토익 끝날 때까지 계속 총평과 적중 특강으로 함께 할 겁니다. 좋습니다. 저는 그러면 또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